자, 이번 수업부터는 자동차 모양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기능을 갖는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자, 스프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그리기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그리기 화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 모양의 그 스프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빨간 색상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했죠. 여기 채우기 색상에서 빨간 색상이고 사각형, 직사각형 툴을 선택한 후에 선생님과 같이 위에서 본 자동차 모양입니다. 조금은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그리고 자 검정색을 또 선택해 줍니다. 검정색을 선택한 후에 또 직사각형 툴에서 선생님과 같이 검정색을 여기 붙였는데 지금 똑같은 것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크기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되돌려서 자, 조금 전 이 화면과 같이 자, 선택된 것을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기를 합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은 Ctrl 키와 C를 누릅니다. Ctrl C 자, 하고 그 다음에 Ctrl V를 하게 되면 붙여 넣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살표로 적절한 위치로 옮겨서 자, 놓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Ctrl V를 누릅니다. 화살표로 적절한 위치로 옮긴 후에 놓습니다. 또 하나 더 마지막 Ctrl V 물론 이 확대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마우스로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자,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된 후에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자동차 모양 스프라이트가 화면 가운데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택을 해서 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보면 자,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열십자가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스테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모양이 나타났는데 자, 여러분이 그리는 그 크기에 따라서 자동차의 지금 화면에 나타난 크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직사각형의 이 스테이지에서 자동차 크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절하게 변경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코드 탭을 누르고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시작할 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코드를 먼저 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스테이지에서 자동차 크기를 적절하게 변경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룹 중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태에 있겠죠. 형태에 보시면 자, 크기를 자, 100%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100%는 현재 그 크기가 그대로 적용됐을 때 100%가 되고 100%보다 숫자가 적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을 하게 되면 자, 2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크기가 한번 클릭했을 때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여기 눌렀을 때도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해야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한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자, 전체 스테이지 넓이에서 이 스프라이트가 이 정도 크기 정도로 적절하게 변경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자, 우리가 맨 처음 이 스크래치를 배웠을 때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할 때 사용했던 코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 코드가 필요했겠고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작에 있는 코드가 필요했겠죠. 자, 10만큼 움직이기 이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쭉 나가죠. 자,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속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큼 움직이기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스프라이트, 자, 자동차 모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만 배우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배웠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자동차는 전진하지만 또 후진하게 됩니다. 그죠? 후진도 하고 자,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도 하고 또 멈추는 기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능을 부여할 것은 좌회전 기능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데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했을 경우에 좌회전, 우회전 기능이 부여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왼쪽 화살표는 좌회전 역할을 할 것이고 오른쪽 화살표는 우회전 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에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키보드가 눌러졌을 때 동작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벤트라는 그룹 안에서 우리가 사용했었죠, 저번에. 자, 두 번째에 있는 이 블록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가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자, 각도를 좌회전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축구 게임을 만들었을 때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제 움직이는 것, X축, Y축 방향으로 움직였던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가 좌회전하기 때문에 회전각을 줘야 되겠죠.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회전하는 그 동작을 취하는 코드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그룹에 동작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회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이 코드는 시계 반대 방향에 해당되기 때문에 좌회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필요하겠죠.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그 회전 기능을 넣는 코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회전도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코드를 하나하나씩 집어넣기보다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집어넣고 자, 바꿔야 될 것은 뭡니까? 왼쪽 화살표 대신에 오른쪽 화살표로 바꾸시고요. 요거는 이제 집어넣고 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해서 자, 이 코드를 넣어서 한번 우리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회전, 우회전해서 움직이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진하면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그 기능을 넣는
자, 자동차를 움직여보는 스크립트를 지금 완성해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보시면 화면을 줄여서, 스크립트를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이 부분에서는 맨 처음 고양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 코드 스크립트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이 블록 코드들은 우리가 축구 게임을 만들었을 때 그 스프라이트, 막대 모양의 스프라이트를 왼쪽, 오른쪽, 위아래 움직일 때에 그 코드를 사용해서 좌회전, 우회전 동작을 취하도록 해봤습니다. 자,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현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것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경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후진하는 것하고 또 조건에 따라서 이 속도를 다르게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완성해야 될 건데요. 물론 오늘 수업에서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도 나가는 상태를 보면서 자, 오늘 내용을 중간에서 꺼내야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배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그리기, 배경 그리기를 누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비트맵으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벡터로 바꾸기로 되어 있죠. 자, 벡터를 바꾸기로 선택해주고 색상은 자, 자동차가 자, 잔디밭에 도로가 있는 그 우리 배경을 그릴 건데 잔디밭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밭은 초록색이 되겠죠. 좀 진한 초록색으로 해서 자, 이 정도 되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도구는 자, 채우기 툴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 채우기 색이라고 있죠. 여기 바켓 모양으로 된 거. 자,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녹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는 잔디밭 위에서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우리가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 색상은 자, 그레이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회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그리는 도구가 붓도 있고 하죠. 한데 우리가 이거 좀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물론 벡터로 바꾸기 해도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1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굵기를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자 30 지금 선생님 화면에서는 30이지만 좀 더 크게 해서 한 60 정도 해볼까요? 자 60 정도로 해서 60, 한 70 정도 할까요? 70 정도 해서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코드에서 다시 가서 자, 이렇게 자동차가 생각보다 빠른 편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10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코드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만큼 움직이게 된 상태에서 3으로 숫자를 바꿨는데 3이라는 그 숫자로 이렇게 선택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동차는 회색, 그러니까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달릴 때는 속도가 자동차 색상이 어느 정도 빠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고 잔디밭이니까 이제 녹색 위에서 자동차가 달릴 때는 속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텐데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코드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자, 조건에 따라서 자동차가 놓여 있는 조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축구 게임을 만들었을 때 축구 게임에서 축구공이 어떤 스프라이트에 닿였거나 색상에 닿였을 때의 방향 값을 달리하듯이 자, 이 자동차가 어떤 색상에 닿였을 때 속도를 달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죠. 그러면 조건문에 해당되는 그 코드를 찾아서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조건문에 해당되는 코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어라는 그룹 있습니다. 제어라는 그룹 안에 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뭐뭐라면 이게 저기죠. 만약에 뭐뭐라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 코드를 여기에 넣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한쪽에 놓겠습니다. 자, 색상을 어떤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3이라는 속도는 도로 위에서 달리도록 했을 때의 속도로 해야 되니까, 자, 여기 감지를 누르게 되면 색상을 선택하는 게 있죠. 두 번째 보면, 자, 이게 닿였는가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3이라는 속도는 도로 위에서의 속도니까 자, 색상을 한번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스포이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른 상태에서 도로 색상을 선택해주면 자, 3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조금 이 화면을 좀 넓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잔디밭 위에 있을 때는 속도가 그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원리의 이 조건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색상을 지정해 주고 자, 이 상태에서는 다른 속도니까 한 2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는데 속도가 차이 나는 거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르죠? 자, 도로 위에서는 빨리 움직이죠. 그런데 잔디밭에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쭉 볼까요? 자, 이렇게 잘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크립트가 되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추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맨 처음 우리가 이 자동차가 출발할 때 출발 현상은 자, 여기쯤 했으면 좋겠죠. 여기쯤에서 시작해서 항상 자, 이렇게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또 몬다든지 어떤 그 멈췄을 때 다시 시작할 때 자, 항상 우리가 마우스로 끌어당겨서 그 위치를 이렇게 변경했는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 이 자동차를 놓이고 싶다. 놓이고 싶고 또 이 방향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좌회전, 우회전 했는 거에 따라서 놓이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있도록 설정해서 여기쯤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항상 여기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로 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바로 여기 밑에서 이 부분에서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위치에 관계되는 것은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축구 게임 할 때 배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프라이트를 움직일 때 왼쪽 오른쪽으로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축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좌표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X좌표, Y좌표의 위치로 정해주게 되면 자,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이 자동차가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그룹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동작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동작 보니까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X좌표로 뭐 바꾸기, 정하기 있었죠. 그죠? 우리가 사용했던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정하는 거, X좌표 정하고 Y좌표 정하는 거 각각 X좌표, Y좌표 관련되는 코드를 사용해도 되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X좌표, Y좌표라는 이 코드도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스프라이트 버전 3에서는 지금 없어진 코드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5번째 제가 이 코드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 사용했던 스프라이트 2의 버전 2에서 사용했던 코드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 코드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자, 뭔 말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각각의 이게 X좌표 또 Y좌표를 정해주는 코드를 2개 사용해서 각각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코드,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를 바로 이제 한꺼번에 값을 설정해서 이동해 주는 것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40, 82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라 화면에 따라서 여러분들 작업한 배경을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놓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좌표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 선생님이 이 스프라이트를 옮겨 보겠습니다. 옮길 때마다 값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자, 여기 스테이지 밑에 보면 스프라이트에 X좌표, Y좌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값이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여기하고 여기 그죠? 보시면 자, 여기에 이 값이 바로 이 스프라이트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그 좌표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도로에 있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뭐 여기쯤에 할 수도 있겠죠. 여기쯤에 했다 했을 경우에 자, 여기에 나오는 좌표 값을 그대로 읽은 후에 자, 8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89 하고 자, Y좌표는 9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잠깐만요. 잘못 봤습니다. 여기 방향이고 109라고 되어 있죠. 여기 109 하고 난 후에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 누르고 자,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자, 쭉 해서 멈췄어요. 이렇게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항상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여기서 시작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출발할 때 놓여 있는 위치에서는 자동차 방향이 이렇게 반듯하게 놓여 있기를 바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놓여서 출발하기를 바랬는데 마지막으로 회전했던 그 각도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자동차가 출발하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놓이도록 해서 출발하려고 하면은 이 스프라이트의 방향을 정해주는 또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코드를 사용할까요? 또 똑같은 그룹이죠. 동작 그룹에 보게 되면 90도 방향 보기. 자,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 스크래치를 배웠을 때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맞죠? 그죠? 자, 이걸 여기에 넣고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항상 자, 다시 멈추고 해볼까요? 항상 반듯하게 합니다. 이렇게. 항상 반듯하죠. 어떤 각도로 이렇게 맞췄다 하더라도 여기 상태에서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항상 반듯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아주 상당한 부분의 기능을 넣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멈추는 기능, 그리고 또 이렇게 배경에서는 도로가 그려져 있지만 도로 외에 또 웅덩이, 물이 있는 웅덩이나 호수를 이제 만났을 때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그런 기능, 또 후진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내용을 해서 다음 수업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